오늘은 집합과 명제 단원 쪽의 마지막 단원인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한 건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라서 여기는 한번 쭉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냥 읽고 가볍게 넘겨도 될 것 같아. 정의는 뭐야?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 또는 뜻. 우리 뭐 어떤 민주주의의 정의 뭐 하면은 민주주의 뜻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정의는 어떤 단어를 이거라고 하자라고 정한 게 정의인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증명이라는 게 있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정리는 그냥 뭐 비슷하게는 성질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등식의 성질 뭐 이런 것처럼. 이해 가죠? 그리고 증명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어긋남 없이 새로운 결과를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죠? 그래서 증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이등변 삼각형 하면은 너네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변의 길이가 같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꼭지각을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꼭지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요 각의 크기가 똑같이 둘로 나뉘었겠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등변 삼각형의 정의, 즉 이 변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성질에 해당하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성질은 2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쌤이 여기서 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을 쌤이 이렇게 둘로 나눈 것처럼 보이지? 그죠? 그러면 요 왼쪽 삼각형에서의 한 변과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한 변이 같고요. 맞죠? 그리고 요 변은 공통이죠? 됐지?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각은 어떻댔어? 똑같이 둘로 나눈 선이랬지, 얘가. 그거는 가정을 한 거죠. 똑같이 둘로 나눴다면 이렇게. 이해했지?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어때? 같지? 그럼 얘는 뭐야? 두 개가 합동인 거죠. 그죠? 그러면 합동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대응각이니까 이 각의 크기가 어때? 같겠지? 그래서 이게 결론인 거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또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합동이라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두 밑각의 크기까지 같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거지. 이 과정이 증명. 그래서 새롭게 나온 요 내용이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질이자 뭐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뭐 그 정도로 정리, 정의, 증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명이 뭐냐, 정리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겠지. 여기서 정의와 정리로 구분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가 아니라 본 적이 없어, 쌤은. 자, 공리라는 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뭐 저런 걸 공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리는 우리가 증명이나 정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부터 숫자에 대한 개념은 있었겠지. 그걸 뭔가 표현하고 이런 거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사과 하나 있고 여기 사과 하나 있어. 그럼 이걸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럼 나는 하나하나 있으니까 몇 개 있다고 생각해? 그게 둘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안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의 의미는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센 말은. 그죠? 그런 사실이 공리야. 굳이 증명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명제 단원에서 증명하는 걸 배울 건데, 증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랑 기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면, 명제 P면 Q에다가 참임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이때 얘를 참이다라고 증명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이 지금 본 명제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면 그냥 증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 너네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거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기류법을 이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얘가 참인 게 꼭 얘만 갖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얘에 대한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요걸 내가 참인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얘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을 같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참인 걸 밝혀주면 얘는 당연히 참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본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 명제에 대한 증명을 통해서 본 명제의 참거짓을 밝힌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요. 이해하셨죠? 자, 기류법은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됨을 보여서 처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얘가 P이면 Q이다지. 그죠? P가 Q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집합적으로 생각할 때 P 조건의 참인 녀석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Q 조건에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요 원소가 Q 원소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집합적으로 이런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해야 얘가 참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떤 명제가 P면 Q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가 Q 안에 있다라고 해야 걔가 참인 건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도 증명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Q 안에 말고 Q 바깥에 요 P 안에 있던 요 녀석이 여기에 없다라는 걸 밝히면 여기에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말이 좀 헷갈린데, 집합으로 하면 안 되겠다. 말하면서 쌤도 헷갈린다 약간. 자, 뒤에 증명하는 문제로 가볍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때 얘의 결론, 어떤 수가 루트 2이면 어떤 수는 무리수이다 라는 게 합쳐져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명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 갔죠? 그러면 얘의 가정은 여긴 거고 얘의 결론은 이쪽인 거야. 그러면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할 거래. 그럼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서는 지금 무리수 아니면 어떤 수가 있어?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죠. 그럼 얘를 유리수이다라고 놓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러면 얘가 뭔가 거짓임이 밝혀지거나, 얘가 거짓임이 밝혀지거나, 이걸 지금 풀 때 어떤 가정이나 전제 조건에,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가정에 오류가, 모순됨이 뭔가 밝혀지면, 모순인 게 밝혀지면, 또는 오류가 발생하면 얘는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루트 2는 실수기 때문에 유리수 아니면 무조건 무리수여야 되는데, 유리수다라고 놓고 생각한 게 얘가 무조건 거짓인 게 밝혀졌어. 오류나 모순을 통해서. 그럼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루트 2는 실수니까, 실수해서 생각할 때 루트 2가 유리수인 게 거짓임이 확실하다면 얘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요걸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 때
요렇게 결론을 부정해서 그 명제가 거짓 또는 모순됨을 찾아서 요 본명제가 반드시 참이다라고 밝히는 게 귀류법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음. 만약에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닌 수가 있으면 그런 수는 없지. 왜냐면은 쌤이 여기 앞에다 쓰진 않았는데 루트 2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은 붙일 거야. 이제 음. 명제에서 음. 두 뭐라 해야 되지? 반대로 만든 두 명제 전부 다 안 들어가면 기록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P이면 Q이다를 밝힐 거야. 얘가 참인 거를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봐봐.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잖아? P면 Q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거짓인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면 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참이면 얘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게 있을 순 없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그런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된 건가 그러면?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사실 증명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중요해.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얘가 가정이죠? 얘가 P에 해당하는 거야. P이면 얘가 결론 Q이다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되게 많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숫자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참인 거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참인 거를 다 뭔가 써서 무제한으로 써서 이렇게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명제는 사실 참이 된다는 걸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해했어? 이거에 해당하는 게 너무 많잖아. 이해 안 가시나요?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 없으니까 얘에 대한 거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네를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 부정하면 어떻게 돼? x는 2보다 작다. 얘 또는이니까 부정하면 그리고 y가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거이면 얘도 부정을 할 거니까 x 플러스 y가 어때요? 4보다 작다라는 걸 명제를 이렇게 대우 명제로 바꿔서 볼 수 있겠지. 이해했지? 그럼 얘는 이제 좀 쉬워지는 거야. 왜 쉽냐면 자, 얘를 생각하면 얘 좌변으로 넘겨. 그럼 x-2가 되죠. 그럼 얘가 0보다 작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y-2도 0보다 작겠죠. 그죠? 그럼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으니까 두 개 더한 것도 0보다 작겠네? 맞죠? 0보다 작은 것끼리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작을 테니까. 그래요. 쌤이 다시 안 쓸게. 여기 있어. 그래서. 됐지?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며. 그러면 x 플러스 y는 4보다 어때야 돼? 얘랑 뺐는데 걔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너네가 단순하게 여기서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4보다 작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뺐어. x 플러스 y랑 4랑 뺀 거야. 근데 그게 0보다 작은 게 확실해 지금. 그럼 뺐을 때 0보다 작다는 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가 4보다 작은 게 명백하겠네. 맞죠? 이러면 우리가 숫자를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모든 x, y 값에 대하여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반드시 참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지? 녹화 안 한다. 응? 다시 들을 수 없게. 응? 쌤이 녹화할 때 부작용이 이런 게 있어. 학생들이 저거 오늘 잘 못 들으면 다음번에 영상으로 다시 들으면 되지라고 하고선 잘 안 들어.
그러면 안 돼. 시간 낭비하노 그러면. 응? 승원아, 예. 너 강의 다시 들은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조금 들었냐? 근데 듣기 싫잖아, 솔직히. 생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 응? 특히 좋은 목소리도 아닌데 또 들으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것도 재미없는 공부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 좀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증명하는 게 대우다. 이해 가시죠? 예. 대우를 갖고 증명하는 거다. 그럼 얘도 보시면 실수 A, B에 대하여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얘를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근데 얘는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실수면 제곱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근데 더했을 때 0이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만 되는 거지. 그러면 A 제곱도 0이고 B 제곱도 0인 거죠? 그러니까 A는 0이고 B는 0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본 명제로 바로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하셔도 된다고요. 원래는. 근데 얘는 지금 대우 명제를 갖고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우 명제를 다시 쓰고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지. 됐지? 자, 여기에서 얘가 결론이고 얘가 가정이죠? 그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다 갖다 쓸 건데 얘 부정하면 A는 0이 아니고 또는 B는 0이 아니다 라고 될 테니까 얘는 또는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에다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 A가 0이 아닐 때 A의 제곱은 당연히 0이 아니겠죠? B의 제곱도 0일 수가 없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근데 얘는 이걸 말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딱 보니까 어때요? 0이 아니면 얘 제곱하면 무조건 몇으로 나와? 양수로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얘 0보다 크고 얘 0보다 크겠다. 그러면 좌변끼리 더하면은 우변끼리 더한 것과 같으니까 이게 성립하겠네. 그죠? 잠깐만. 아, 미안하다. 쌤이 자꾸 실수를 하네. 얘가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바보 같았네요. 또는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래.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둘 다랑 둘 중 하나? 그러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가 있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가 있고 둘 다 0이 아닐 때가 있는 거겠죠. 또는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A의 제곱은 0보다 클 거고요. B 제곱은 0이라고 봐야 되겠지? 아니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봐야겠다. 그죠? 그러면 제곱한 게 0보다 크고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좌변끼리 더하면 얘는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하나가 0보다 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B도 0이 아닐 때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떨 때야? A의 제곱은 0이고 B의 제곱은 0보다 여기 또 잘못 썼네. 이렇게고 이렇게죠? 됐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도 0보다 크니까 1, 2에 의해서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둘 다 0은 아니니까. 자, 자, 귀류법은 뭐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 증명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인 거야. 어떤 수가 루트 2이면 그 수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가정 결론인데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한다고 했고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분명히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거고 얘가 기약분수라고 생각을 할 거래요.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이해 갔지? 그러면 얘를 양변에 a를 곱하면 a 루트 2는 b가 될 거고 지금 루트 2가 껄끄러우니까 양변에 제곱을 하겠대요. 그러면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러면 b의 제곱은 2 곱하기 a 제곱이니까 무조건 어떤 수야? 짝수인 거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해 갔지? 됐지? 자, 그러면 2a 제곱이 짝수이므로 b제곱도 짝수이고 b도 짝수가 된대요. 왜냐면 제곱해서 짝수면 이 두 번 곱하는 원래 값인 이 b라는 수도 짝수일 수밖에 없어. 됐어? 만약에 b가 홀수면 제곱해도 어때요? 홀수죠. 무조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곱한 게 짝수라는 건 원래 수도 짝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b가 짝수라는 게 확인이 됐고, 이때 b는 2k로 표현할 수 있죠. 됐어요? k가 자연수라고 할 때 b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몇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을 b에다가 2k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2로 나누게 되면 a의 제곱은 2k 제곱이니까 k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2가 곱해진 값이 나오니까 a의 제곱도 짝수일 거고, 그러면 a도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a랑 b랑 모두 짝수고 지금 처음에 가정할 때 얘가 기하분수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이해 갔지? 근데 얘네 둘이 뭐야? 둘 다 짝수로 나타났지. 유리수로 가정하고 나니까. 그러면 얘 약분이 다시 돼야 되겠죠? 근데 기하분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나오면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 가정에 모순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본 명제는 반드시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 개념 테스트 한번 쭉 해봐. 자, 쌤이 뭐 해줘요? 안 해도 되죠? 18-3번? 자, 얘는 기류법 이용하라고 했고요. 얘는 무리수이다 라는 걸 부정하면 루트 5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죠. 그죠? 유리수니까 분수로 나타내서 기하분수 꼴로 반드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이때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된대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시죠? 됐어? 그러면 얘 n제곱이 뭐야? 5 곱하기 몇인 거니까 무조건 5의 배수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어떤 이 수가 제곱을 했는데 얘가 5의 배수야. 그러면 얘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가 인수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5가 반드시 있는 그런 어떤 수여야 돼. 그래야 제곱을 했을 때 얘가 5의 제곱 곱하기 뭔가의 제곱 되면서 5의 배수가 반드시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n이 반드시 5의 배수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 가지? 그래서 n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n도 5의 배수이다. 그래서 n은 자연수 k라고 뒀을 때 5k라고 둘 수 있다. 그럼 5k라고 뒀으니까 m제곱은 n이 5k랬어. 그러면 n제곱은 5k의 제곱이 될 거니까 25k 제곱이 되겠네요. 그게 5m제곱과 같겠지. 근데 여기서 m제곱은 이라고 했으니까 5를 약분했다는 소리고 5k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빈칸 넣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무조건 이것만 보고 여기에 뭐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면 이 값을 잘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빈칸 넣기,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에 빈칸을 뚫어서 빈칸 넣기 하는 문제는 이 전과 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피고 얘를 이렇게 쓰려면 이 중간에 어떤 생각을 해야 이렇게 나타나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요것만 보고 여기 뭐 넣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5가 맞겠네요. 됐죠? 그러면 m제곱도 5k제곱이 된 거니까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m도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m에는 모두 5의 배수니까 이것은 뭐야? 다가 뭐죠?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가정에는 모순이 생긴 거지.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오로 약분이 될 테니까. 이해 가죠? 그래서 거짓인 게 밝혀졌으니까 루트 5는 반드시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 대오를 이용한 증명. 그럼 우리 자연수에서 짝수 아니면 뭐해?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죠? 그죠? 자연수를 짝수 아니면 홀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 A, B가 짝수이면 가정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A 또는 B가 짝수이다 라고 하는 것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라고 하는 게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둘, 그러니까 A 또는 B가 짝수이다 라고 한 거니까 이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 A, B 모두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B 모두 자연수고 홀수라고 했으니까 A를 2K 플러스 1이라고 놓고요. B는 뭐라고 할까? R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게 홀수인지만 확인해주면 되지? 그럼 얘랑 얘를 곱하겠지? 근데 전에도 비슷한 거 한번 하지 않았나? 그러면 2K 플러스 1 곱하기 2R 하지마. P에 2P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죠. 분배해주면 4K P가 될 거고요. 분배해주면 플러스 2K 플러스 2P가 되겠죠. 플러스 1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뭐야? 짝수죠.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홀수지. 그럼 무조건 홀수라는 걸 밝혔지. 그럼 얘가 참이지?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본 명제도 반드시 참이죠. 됐어요? 이해가? 자, 18-2번은 쌤이 한번 해줄 테니까 니네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아니 지금 쌤이 먼저 한번 해줄게. 자연수 n에 대하여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인지를 대우를 이용해서 하래. 그럼 대우 명제는 뭐라고 해야 돼? n은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 배수가 아니다. 이건 거지. 그러면 n이 자연수랬는데 3의 배수가 아니래. 니네 만약에 n이 3의 배수라고 했다면 n을 뭐라고 표현할 거야? 맞아요. 아까 우리가 2k 플러스 1, 2k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를 표현한 것처럼 3의 배수면 그렇게 했겠지. 그지? 근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래. 그러면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것에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3의 배수가 나오면 전체 자연수를 3등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수는 뭐야? 3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1인 수야. 1, 4, 7, 10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맞죠? 3의 배수가 3K라며.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우리가 크게 3등분해서 자연수를 3등분해서 보면은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이렇게 구분해주면 자연수 전체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 세 군데 무조건 포함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 자연수에서 얘가 아니면 이라고 했으니까 얘 또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얘가 n일 때는 얘를 제곱하면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나오죠. 그죠? 얘가 만약에 n이라고 한다면 얘를 제곱한 n 제곱은 9k 제곱 플러스 3이 6이 12k 플러스 4 나오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n의 제곱한 게 3의 배수가 아님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겠죠? 얘 3의 배수야? 얘 3의 배수인가요? 6의 배수니까 3의 배수잖아. 이해했어?
그럼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니까 합한 것도 3의 배수가 되겠다. 근데 플러스 1 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3의 배수는 아니겠네. 3의 배수에다 1 더한 거는 3의 배수의 나머지가 1인 수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는 3의 배수가 안 돼. 맞아. 그러면 요것도 확인해주면 되겠지? 이해했어? 자, 이거 3의 배수죠? 3의 배수죠? 그럼 얘는 3의 배수 아니잖아. 그지?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굳이 좀 쪼개서 본다면 3 플러스 1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3 플러스 1로 보면 여기까지가 3의 배수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 1 붙었잖아. 그럼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지 당연히. 그지? 얘도 제곱해보면 나머지가 1인 수, 얘랑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3의 제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님을 밝혔지? 참이지? 그러니까 본명제도 참이겠죠. 이해 가시죠? 해보세요. 자, 이제 귀류법. 그러니까 지금 뭐 귀류법이냐 대우명제를 이용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또 다른 문제집을 풀어서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했는데 내가 증명을 만약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일단 잘 깔려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지 너네 입장에서는. 그지? 그래서 쌤이 항상 이렇게 증명하는 파트가 나올 때는 꼭 얘기하는 게 있어. 내가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럼 통째로 외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는 증명이 불가능해. 뭔가 현재 지금 상황에서 수준에서는. 그지? 근데 나는 못하겠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내가 외워서라도 하는 거야. 적어도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 지금 쌤이 다뤄주는 몇몇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증명을 직접적으로 못했다. 근데 몇몇 내용만 알고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통째로 외우려고 노력을 해. 알았어? 그게 너네가 공부하는 자세인 거야. 알았니? 모르고 이해 안 간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는 n은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거야. 가정과 결론에 모두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P고 얘가 Q가 되는 거지. 이해했지? 근데 기류법은 결론에 해당하는 걸 부정을 하는 거였으니까 얘를 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n이 뭐야? 홀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홀수이다 라고 했는데 n이 홀수면 얘가 2k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죠? 제곱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나오지? 2의 배수 2의 배수 플러스 1이니까 홀수지 얘는 무조건. 그러면 이 말에 거짓이 된다는 거를 보여준 거지. 얘가 모순이 된 거잖아 지금.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부정했던 요 명제가 거짓인 게 밝혀진 거지. 가정에 모순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본 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쉬우니까 니네가 해봐라. 자, 명제 증명 2. 자, 절대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절대 부등식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항등식 같은 느낌인 거야. 항등식은 뭐야? 응? 미지수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인 거죠. 그래서 니네 배울 때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면 이때 a랑 b가 어땠어? 둘 다 0이었죠? 그래야만 x에 뭐가 들어가든 빵빵 돼서 등식이 항상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던 거였지?
그러니까 미지수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 부등식은 미지수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해요. 그럼 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뒤에 얘도 나와 있지만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럼 내가 x에 뭘 넣든 얘 어때? 성립하지?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절대 부등식인 거야. 이해했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절대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얘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잘 모르고 있었다면 꼭 알고 있어야 너네가 증명할 때 적절히 꺼내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야. 자,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뺀 건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잖아. 이때 양수 함수가 중요하지 않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음수여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양수가 되지. 그지?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이기만 하면 A가 더 커? 그럼 뺐을 때 무조건 얘는 양수야. 근데 지금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참여된다는 뜻인 거, 참여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해했지? 자, 그럼 봐봐.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성립하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지금 성립하는 상황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너네가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 누가 더 큰지 알아야 될 때는 두 개를 어떻게 해봐? 빼보는 거야. 그래서 뺀 식을 정리했을 때 그게 반드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또는 작은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주어진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때로는 얘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분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분수로 나타냈을 때 얘가 1보다 크대. 그럼 얘 어떤 분수야? 1보다 큰 걸 무슨 분수라고 하죠? 가분수라고 하죠? 분자가 분모보다 커야 1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 분자가 A니까 A가 B보다 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가 B보다 크면 이렇게 B로 나타냈을 때 얘는 반드시 1보다 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단 B는 양수여야 된대요. 됐지? 여기선 A를 언급 안 한 이유가 뭐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양수면 A도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양수겠지. 그래서 따로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A의 제곱이 0보다 크면 A제곱 아니네. 얘는 당연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지?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당연히 크죠. 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한 것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자, AA 제곱과 B 제곱이 0이면 A랑 B가 둘 다 0인 게 이미 알고 있죠? 우리 명제할 때도 많이 했던 거잖아, 얘는.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 전에 할 때 뭐 A 플러스 B 얘를 전체 절대 제곱을 하면 절대값의 제곱을 하나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나 어떻댔어요?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 내용이 담긴 표현이죠. 자,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했을 때 절대값 A, B랑 같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게 확실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쌤이 지금 다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지? 당연한 거 같은 것도. 그럼 너네도 얘네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절대값 A, 절대값 B를 곱한 거는 절대값 A, B랑 같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죠. 작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만 있는 거 아니야? 모든 경우가. 이거 외에 또 있어? 없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고도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너네가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모르면 생각해내지 못하면 증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해 줄 때 잘 너네 걸로 만들어서 때때로 필요하면 꺼내 쓰시라고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이해했지? 그러면 얘가 A로 나오고 얘가 B로 나오죠. 둘 다 얘도 양수니까 그냥 A, B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같겠지. 그죠? 이해하셨나요? 자, 얘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 A로 나올 거고 B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B로 나오겠지. 곱하면 마이너스 A, B가 되겠지? 우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A 그대로 있고 얘는 음수니까 얘 A, B 자체가 어때? 음수인 거지. 그러면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 벗길 때 어떻게 벗겨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벗겨야 되겠죠? 그래도 같네. 이해했어?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 마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야. 또는 이렇게 써 있는 건 이렇게 각각 절대값 씌워서 써도 된다는 소리야. 아셨죠? 자,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는 무조건 크던지 아니면 똑같던지. 얘가 양수면 똑같을 거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크겠죠. 이해 가죠? 그래요. 자, 둘 다 양수면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제곱한 게 A가 더 크면 그냥 A랑 B를 비교할 때도 A가 더 크대요. 거기다 루트를 씌워도 어차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둘 다 양수면 A가 B보다 크잖아? 그러면 제곱을 하든 루트를 씌우든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얘가 계속 크다는 거지. 이해했지? 자, 여기서도 뭐 간단한 거부터 해야 너네가 좀 이해가 잘 갈 테니까. 얘가 성립함을 증명을 하래. 그러면 지금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래. 그럼 크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무조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해봐야 된댔어? 아까 쌤이 어떻게 크기 비교할 때 뭐 한댔어? 기본적으로. 두 개를? 아까는 A, B로 나와 있었잖아. 뺀다니까요. 뺐을 때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야. 얘가 만약에 0보다 작게 나오잖아?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A가 B보다 작으니까 빼는 게 더 크니까 0보다 작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두 개를 빼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양수, 음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걸 비교를 할 거니까 좌변과 우변을 빼보는 거야. 그럼 뺐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내가 얘를 표준형 바꾸듯이 바꿀 거야. 얘가 가운데 항이라고 볼 거고요. 얘처럼. 됐니? 지금 B제곱이 있던 거를 요거를 봐봐. A가 X인 것처럼 쓰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BX거든. 그럼 너네 요거 이렇게 보이면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거야? 얘 2로 나눈 걸 괄호 안에다가 써주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쓸 거지. 그러면 너네가 여기다 사실상 뭘 한 번 더하고 뭘 한 번 뺀 거야?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뭘 한 번 더 해야 돼? 4분의 1B 제곱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4분의 1b 제곱을 빼겠지. 그래서 더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여기는 x 대신에 a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해하기 쉽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1b 제곱 했는데 원래 b제곱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b 제곱이랑 b제곱을 계산해서 4분의 3b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b제곱을 4분의 1은 여기다 쓰고 4분의 3은 여기다 썼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해는 가셨죠? 그러면 요렇게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지? 그러면 얘가 이 식 전체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밝혀주면 앞에 게 반드시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제곱했잖아.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해했지? 그러면 얘 어쨌든 더하거나 빼주면 실수일 거고,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했죠? 근데 뒤에 숫자도 보니까 얘는 양수고 지금 b제곱은 실수니까 제곱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거기다 4분의 3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잖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명백해졌지. 더했으니까 더한 것도 어때야 돼?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걸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얘네 빼봤는데 결과적으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아까 쌤이 A랑 B를 비교를 할 때 뭐 이렇게 빼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루트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증명을 할 거야. 근데 A, B가 양수잖아? 그럼 얘네는 제곱해서 비교해도 돼. 그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참이면 A랑 B를 비교할 때도 양수 조건이 있으면 이럴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얘 루트를 갖고 뭔가 계산을 하거나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울 때는 어떻게? 제곱을 해서 얘네를 제곱한 게 A랑 B잖아? 그럼 A랑 B를 빼보는 거야. 제곱한 걸 빼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절대값이 있어. 그러니까 얘도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뭔가 좀 껄끄러운 거야. 잘 안 돼. 그래서 얘네를 양변을 제곱을 해버려 이렇게. 이해했어? 자, 이거 양수지? A, B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죠? 그러면 둘 다 양수인 건 확실하니까 얘네 둘이 제곱해서 빼봐도 되지? 그래서 제곱을 해. 절대값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곱하고 제곱해서 뺀 거야 지금. 그래서 좌변을 제곱한 게 이렇게 나왔고요. 우변을 제곱한 게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럼 요걸 계산을 해서 a제곱 사라지고 b제곱도 사라졌어요. 뺐으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게 마이너스 붙어서 남았으니까 2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 이해했지? 자, 그러면 2는 일단 양수니까 여기만 양수이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를 곱한 것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절대값 a, b랑 a, b를 비교를 다시 또 할 거야. 그럼 얘는 똑같이 a랑 b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얘가 a, b가 둘 다 양수야. 그럼 얘네 둘이 어때? 같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A나 B 둘 중에 하나가 음수야.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어쨌든 양수지? 그럼 얘가 크겠네? 그리고 얘네가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어쨌든 양수로 A, B가 양수로 나온 거니까 어쨌든 같겠죠, 그때도. 이해 가시죠? 그러면 부호가 다를 때는 A랑 B랑 부호가 다를 때는 얘가 큰 게 명백하고, 그지? 둘이 어떨 때? 부호가
같을 때는 어차피 같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반드시 어때?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랑 얘랑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밝혀줬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 거예요. 됐지?